탁사정 이야기를 들으셨소? 김우는 대도수 장군을 배신하고도 우관의대부라는 관직에 오른 탁사정이 결국 유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갑자기 현종이 변심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탁사정을 벌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전쟁 중에 벌인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오면서 무인들을 실망시켰는데 하루아침에 탁사정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모자라 유배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조정이 돌아가는 일을 늘 멀찌감치해서 한 발 늦게 들었던 무관기무는 이번 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조정 문신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지난번 내사시랑 유진이 화를 내면서 성격을 지키는 일에나 충실하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최질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듣고서는 김훈에게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탁사정이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폐하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하옵니다. 김훈이 도대체 무슨 상소냐고 궁금해하며 묻자 최질은 자신이 들은 대로 전하였어요. 신우관의대부 탁사정 충심으로 아렵니다. 국법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면 황후가 될 수 있는 여인은 아비나 조부모, 증조부나 외조부 중에서 죄인이 없어야 하는데 원성은 이미 아비 김은부가 죄인이니 즉시 궁 밖으로 내쫓고 형부시랑 김은부의 죄를 다시 엄중하게 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단 이야기를 듣고 김훈은 탁사정이 언제부터 정치에 관여했냐면서 그동안 꼬투리라도 잡힐까 집밖도 안 나가고 두문불출하던 인간이 왜 갑자기 그런 상소를 올린 것이냐고 의아해했습니다. 내사시랑 유진이 김은부를 내쫓고자 원정왕후와 결탁하여 일을 벌이더니 탁사정이 유진의 줄에 서기라도 한 것이오. 김훈이 의아해하며 묻자 최질이 답했어요. 그건 아닌 듯 하옵니다. 성상폐하께서 내사시랑 유진에게 이 상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내사시랑은 이미 끝난 사항이라면서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데요. 내사시랑 유진이 김은부의 일에 관해서는 그냥 덮고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김훈은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그토록 김은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사람이 우관의대부 탁사정이 상소까지 올렸는데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말을 하다니 도대체 이놈의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상황을 알 수 없다 답답해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재상을 할 정도로 여우같이 상황 판단이 빠른 내사시랑 유진이 김은부의 일은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김은부와 원성의 편을 들었단 말을 듣고는 이제 내사시랑 유진이 원정과의 연합을 깼고 확실히 조정의 분위기는 현종과 김은부, 원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동안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자 지나치게 몸을 사려오던 탁사정이 왜 갑자기 그러한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것인지 진짜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던 것인지 김훈과 최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탁사정이 유배를 당한 건 기쁜 소식이지만 하루아침에 무관 출신이 유배를 당한다는 건 김훈과 최질 같은 무관들의 목숨 또한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요즘 김훈과 최질은 이전보다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관들의 권위가 올라갈 줄 알았건만 자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문신들에게 녹봉으로 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자 김훈과 최질은 더 조정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탁사정의 배후에는 원정왕후가 있었고 성상폐하 또한 이를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령사실인게요? 탁사정 같은 그런 소인배와 원정왕후께서 손을 잡았다는 말이요? 도대체 황후께서 어찌 그 지경까지 됐단 말이요? 결국 탁사정이 상소문을 올리게 된 배후에는 원정왕후가 있다는 소문은 김훈과 최질 같은 무관들마저 알 정도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나인들 또한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현종이 모를 리가 없었죠. 탁사정이 상소문을 들고 왔을 당시부터 현종은 그 배우가 원정왕후란 걸 당연히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단 한 번도 원정왕후의 침소에 들른 적이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이 사실을 궁의 무관뿐만 아니라 나인들까지 알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게냐? 누가 감히 황후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게냐고.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거라. 현종은 원정왕후가 배우였다는 사실을 탁사정 본인 입으로 말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범인을 색출해내려고 하였으나 탁사정 본인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원정왕후가 시킨 거였다고 유배당하면서 원정왕후에 관해 거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말이 턱 막힐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탁사정처럼 얄팍하고 의리 없는 인간을 앞으로 또 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한다 싶으면 배신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인간을 보고 있자니 현종은 인간에 대한 혐오까지 생길 지경이었어요. 원래는 탁사정을 차명에 처하게 되면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게 된다 생각해 그를 멀리 유배 보낸 것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탁사정을 살려두었다가는
원정왕후의 명예가 계속 더럽혀질 듯했고 결국 탁사정을 비밀리에 차명에 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번 정도는 원정왕후를 만나 진짜 황후가 시킨 건지 확인을 해보자 하였는데요. 원정왕후는 오랜만에 현종이 자신의 침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나 꽃단장하였으나 현종은 잔뜩 찌그러진 얼굴로 찾아와서는 탁사정 상소의 진위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황후, 정령 황후가 지시한 게요? 예, 그렇사옵니다. 상소문을 올려주는 대가로 탁사정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김훈과 최지를 변방에 보내겠다고 약조했죠. 어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게요? 바보 같은 짓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짓 빼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고려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던 호족 세력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시는 미련한 황제의 아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바보 같은 짓 말고 뭐가 더 있겠냐는 말이옵니다. 아직 원정왕후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 그녀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자 일부러 발걸음을 했던 현종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현종을 미련하다 말하는 원정을 보면서 현종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비록 마음 같아서는 탁사정과 결탁한 원정왕후를 혼내주고 싶었지만 탁사정 같은 소인배와 황실이 결탁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원정왕후의 일은 모른 척을 하고 탁사정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체문, 탁사정은 어찌 지내고 있다 하나? 섬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탁사정이 더 이상 원정왕후에 관해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끔 조용히 처리하고 오게 대도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탁사정에 관해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었던 지체문은 현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몰고 탁사정이 유배되어 있는 곳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한 지체문은 배를 바꿔 타고 탁사정이 유배되어 있는 섬까지 들어갔어요. 섬에서 유유낙낙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던 탁사정은 난데없이 들이닥친 지체문을 보고 놀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체문 혼자 온 것으로 보아서 황제의 명을 수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체문 단독으로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판단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지체문을 혼냈죠. 네 이놈, 내가 잠시 유배를 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우건희 대보까지 지낸 몸이다. 성상폐하께서 그 죄를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차명에 처하지 않고 유배를 보낸 이유가 있거늘 어찌 그 뜻을 몰라보고 내 놈 혼자 감히 단독으로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이것은 성상폐하의 뜻을 어기는 반역이다. 더 이상 탁사정의 헛소리를 들어줄 수 없던 지체문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탁사정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렸어요. 지체문은 너를 이리 만들라 시키신 게 현종이라 말할 수고조차 없다 생각했고 탁사정은 피를 토하면서 계속 지체문을 향해 폐하의 명을 어기면 안 된다고 되뇌었죠. 그렇게 자신이 유배된 섬 바닷가에서 탁사정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탁사정이 변방으로 그리 내보내고 싶어 했던 무관 김훈과 최질은 뒤늦게 탁사정이 밤늦게 섬으로 쳐들어간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만큼 탁사정을 처리하고 싶은 자가 또 있었나 보. 이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요. 탁사정과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김훈과 최질은 탁사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곧 자신들에게 닥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실제로 1011년 음력 4월 4일 우간희 대부에 올랐던 탁사정은 같은 해 음력 8월 15일 강조에 당해로 논책되어 박승, 최창, 위종정, 강흥과 함께 섬에 유배되었고 그 이후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섬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탁사정과 으르렁대던 김훈과 최질은 1014년 11월 25일 김훈, 박성, 이협, 이상, 이섬, 석방현, 최가정, 공문, 인맹 등과 반란을 일으켜 그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지만 1015년 4월 5일 현종이 이자림의 계책에 따라 장락궁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최질과 김훈을 비롯한 18명은 모두 그대로 주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20회 본방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 기록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